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도형 작성과 그리고 해서 가공의 캔더 황삭에 대한 방향에 대한 사이클 70일, 70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도형에 보면 이렇게 단이 이렇게 3개밖에 앉아 있는데요. 일단은 코너 R을 빼고 일단 각진 형태로 먼저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코너에 필렛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코너가 R이었고 직선 구간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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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도형 작성을 하겠습니다. 마스터캠에서 두점선 그리기에 이번에는 연속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참고로 이거 트림 없이 가공이 필요한 구간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치수는 없는데요. 여기는 편의상 3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선 그리기가 됐고요. 첫 번째 점은 원점을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직선의 길이는 25의 반. 그러면 12.5죠. 그래서 12.5 엔터. 자, 휠로 좀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마우스로 쭉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아이콘을 움직이면 0도, 그 다음에 90도, 180도, 270도 위치에서 마우스 커서 옆에 보면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직교. 이때 위에서 때 클릭하시면 돼요. 각도는 여기 보면 90도로 표시가 될게 직교 방향에 클릭.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습니다. 길이는 16mm. 자, 길이에다가 16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 마우스로 움직이면 수평 방향에 그래서 커서 옆에 직교 모양 아이콘이 나와요. 이때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하게 올라가는데 이때 길이는 얼마냐 하면요. 그래서 40에서 25를 빼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나누기 2 하면 15죠. 그래서 40에서 그러면 25를 빼면 일단은 15가 되고요. 그래서 15에 나누기 2 하면 그래서 12.5. 그 다음에 직교 위쪽으로 해서 잠깐만요. 12점 아니야 7.5. 15 나누기 2니까 7.5. 그 다음에 수직하게 위쪽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요게 직선 구간은 해서 40에서 16을 빼면 돼요. 그러면 24죠. 길이값 24를 입력하고 엔터. 직교 모양 나타났을 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50에서 40 빼면 10이고요. 나누기 하면 여기 구간은 5mm 구간. 길이 5 입력하고요. 위쪽으로 수직하게 직교 나올 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는 30으로 한다 했어요. 길이값 30 엔터 하고요. 방향 직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눌러서 연속선 그리기를 마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너에 R7, R3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먼저 반지름 7 엔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직선 요소를 클릭한 다음에 적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적용을 안 한 다음에 R 값을 3을 주잖아요. 그러면 반경이 이렇게 변합니다. 3R로. 그래서 7을 준 다음에 적용 또는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도 적용돼요. 그리고 3R 직선 2개 엔터를 안 해도 바로 대상 도형 선택해서 바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누르고 명령 종료 이스케이프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자, 그러면 작업 관리자 B에서 가공 경로 관리자 창을 띄우고요. 그래서 속성의 공작물 설정. 먼저 공구의 프로그램 번호, 요거는 그냥 0번으로 둘게요. 공작물의 속성에 들어가서, 그래서 도형은 원통형이고요. 이 점으로 선택해서, 여기서 끝점에서, 그 다음에 원점까지. 참고로 앞부분에 길이는 1mm 여유를 줄게요. 앞부분에. 그래서 길이 값을 71로 바꾸고 Z값도 1.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쉐이딩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더 사이클에서 자, 캔더 항상 선택해서 자, 시작 도형은 자, 여기 있는 직선을 선택을 할게요. 요게 여유는 1mm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소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공구는 1번 공구 그대로 두고 최대 주축 회전수만 3000으로 바꾸겠습니다. 절삭류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캔더 항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안전거리만 이 도형에서부터 해서 참고로 여기는 1mm 소재가 더 있으니까 안전거리 3.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는 직경이죠, 직경. 직경의 안전거리는 2mm, 길이에는 여기서 1mm 살이 더 있어서 안전거리는 3으로 할게요. 직경과 길이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가공 깊이는 그냥 2mm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종료 길이는 그래서 0.5, 그냥 0.2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공 여유 이렇게 두고요. 자, 진입 뽑기는 해서 추구 확장은 안 하겠습니다. 뽑기는 그대로 두고, 자, 그리고 확인을 해서, 자, 여기 보면 사이클, 그래서 절삭 방향이 기본, 길이 방향으로 절삭을 해요.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절삭을 하니까 사이클 G71mm 보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는 확장을 따로 안 주니까 제로 기준에서 가공력이 0.2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요.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을 항상 하실 때 여기에 미제삭 이렇게 꼭지로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해서 도형을 실제 도형이 늘어나는 게 이 도형을 해서 이용해서 경로 1mm 확장을 해주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컷에 확장이 돼 있었는데요.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껐던 거고요. 여기는 굳이 많이 확장할 필요 없이 1mm 정도만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성하면 툴이 아래쪽으로 1mm 더 내려가서 이 구간에서 미제삭이 해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G코드 G1 눌러서 확인을 해 볼게요. 333. 그래서 사이클 보면요, 길이 방향의 절삭은요 해서 G71이 나왔습니다. G71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조건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 볼게요. 조건에 자, 이송 속도에서 주속을 조금 바꿀게요.
자, 이성을 0.2 에서 주속을 200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한 다음에 사이클 타임을 한번 볼게요. 경로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정보를 보면 해서 여기 나옵니다. 사이클 타임 그래서 절삭 이송이 53.31초, 급속 이송이 1.92초, 토탈 54초 05, 54.05초 이렇게 나옵니다. 토탈. 자, 현재는 길이 방향 절삭이에요. 플레이 버튼. 좀 속도를 빠르게. 자, 길이 방향의 절삭일 때에서 54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도형에 들어가서 해서 체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을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내려오게끔 할게요. 그래서 시작 도형 원호 방향 빨간색이 아래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오면서 작업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요소는 여기 있는 직선을 클릭을 하고요.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에 들어가고요. 자, 캔드 항삭에서 보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는 노즐 아래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면 보정의 방향이 해서 왼쪽이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이고요. 그리고 이거 형태를 이렇게 단면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도 이것도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왼쪽. 처음부터 작업을 했을 때는 처음부터 이거 체인으로 잡고, 지금은 체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안 따라가지만은 처음부터 이 공정을 없애고 새롭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 그래서 이거는 보정에 따라갑니다. 지금에서는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공을 방법하니까 해서 이렇게 G코드 미리 보기에 보니까 G72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경로 확인 스텝의 S 절삭을 쭉 합니다. 그래서 직경 방향으로 절삭을 쭉 해요. 전체 훑어주고요. 참고로 여기서는 복귀에다가 확장을 해주면 돼요. 진입에는 확장할 필요 없고요.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 복귀 들어가서 진입은 해제하고요. 복귀에다가 1mm 확장을 한 다음에 다시 재생성. 전체 쭉 훑어질 때 이쪽에 다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서 G1 눌러서 444. 자, 그러면 사이클이 이렇게 G72 이렇게 72로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자,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서 경로 확인.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니까 얘가 사이클 타임이 그래서 아까는 54초였는데요. 얘는 58. 이렇게 49 한 4초 정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이클 타임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타임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경 방향 절삭보다는요, 사이클 타임이 짧은 길이 방향으로 절삭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조건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도형에 들어가서요, 왜 클릭이 잘 안 되냐? 도형에 들어가서, 지금 체인 방향이 위에서부터 화살표가 긴 게 절삭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오고, 짧은 화살표가 인선 보정 방향이에요. 자, 다시 얘를 위로 올라가게끔 바꾸겠습니다. 요번에는 체인 2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역방향 체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위가 있고요, 끝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역방향 체인을 눌러주시면, 전체 다시 체인 안 하고요, 그래서 역방향 체인을 하면, 자, 시작이 아래쪽에 있고 끝이 위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역방향 체인으로.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경로 형태를 해서 길이 방향 절삭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보정은 마침 오른쪽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생성을 했습니다. 자, 재생성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C1 누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번엔 다시 A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AA 저장. 자, 요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G71로 G코드가 나와 있고요. 편집의 찾기. 자, 찾을 내용에는 참고로 찾을 내용 값은 없음으로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자, 절삭 방향, 길이 방향으로 절삭했을 때 그래서 노조 아래 위치에 따라서 중심점에 노조 아래 중심점 위치에 따라서 진행 방향의 위쪽이 우측 보정, 그러면 G코드로 G40이에요. 진행 방향에서 좌측 보정, G코드는 G41이고요. 인선 보정을 사용을 할 때 G41, G42, 42가 외경 가공이고요. 41이 내경 가공인데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외경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돼 있어서 G코드 G42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찾을 내용에다가 G코드 G42를 입력을 하고요. 아래 방향으로 찾기 없다고 하고요. 위쪽으로 찾기 없음입니다. 그래서 찾기 해도 인선 보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공구 경보정 형태가 컴퓨터로 돼 있어서 보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로 돼 있으면 G41, G42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인선 보정 G코드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구 경보정 형태를 이번에는 컨트롤러 또는 중복 보정도 해도 나올 겁니다. 컨트롤러 해놓고요.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하고요. 자, G1 눌러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B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G코드를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G42. 그래서 G42가 나와요. 컨트롤러는 G4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자, 공구 경보정 형태에 보면 이번에는 중복 보정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보정 방향은 디폴트 계속 오른쪽입니다. 확인하고요. 재생성. 그 다음에 G1 눌러서 확인한 다음에 G코드를 하는데 이번엔 C. 그 다음에 G코드를 확인하면 이번에도 G42가 나와요. 그래서 중복 보정도 그리고 컨트롤러도 그래서 공구 인선 보정의 방향의 G코드 어드레스 G코드 G4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요번에는 역중복 보정도 있네요. 얘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1 그리고 요번에는 T. 근데 얘는 G코드가 거꾸로 나와요. G41이 나옵니다. 41 역중복 보정이에요. 역중복 보정에서 G코드 G41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건에 보면 역중복 보정 오른쪽 방향인데 G42가 아니고요. 그래서 G41이 나옵니다. 자, 메뉴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정 형태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컨트롤. 그 다음에 중복 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중복 보정이 있어요. 자, 역중복 보정은 자, 컨트롤러는 그래서 진행 방향에 그래서 공구의 위치가 오른쪽이면 G42예요. 그래서 G42는 공구 인선 보정의 우측 보정이에요. 근데 우측으로 진행을 한데 역중복 보정은 반대로 빠져요. 보정이 G41로 나와요. 공구 위치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요. 공구 인선 보정이 R값만큼 인선 보정 값만큼 이렇게 빠지라고 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쪽으로 빠집니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건 빼고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G코드에 보면 자, 인선 보정에 G40 에서 G40은 공구 인선 보정 무시 또는 41, 42의 인선 보정의 취소라고 보시면 돼요. G41이 공구 인선 보정의 좌측, 그 다음 42가 우측인데 외경 가공은 G41을 쓰고요. 내경은 41을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내경 가공할 때 G41이 나오는지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G40과 G42에 대한 부분을 메뉴를 보고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인선 보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보정이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구 선삭 바이트에서 그래서 여기서 인서트 팁에 확대해 보면 여기서 가성원이 있는데요. 이게 노조 R 값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항삭에 썼던 노조 R 값이 0.8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직경으로 하면 1.6파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T40 인선 보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공구의 원점은 어디냐 하면요. 이 원에 단면 절삭할 때 여기 4분점 해서 그 다음에 길이 방향을 절삭할 때 여기서 4분점. 그래서 이 4분점과 4분점이 만나는 자, 여기랑 만나는 이 부분이 해서 가상 원점이 됩니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 위치가 해서 두 4분점이 만나는 원점 여기가 가상 원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 또는 42로 사용했을 때는 공구의 인선의 중심점이 여기가 기준점, 공구의 원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가 자, 이렇게 된 구간이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 테이퍼진 구간을 특히 여기 경사진 구간을 유심히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보정 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래서 공구 보정 무실을 사용했을 때는 아까 원점이 그래서 이렇게 공구의 원점이 어디라고 했냐면 여기서 자, 여기 4분점과 여기 4분점이 만나는 곳이 여기가 공구의 원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경로, 이 원점이 이 경로로 쭉 따라가게 되면 먼저 여기 왔을 때 배치를 하면 자, 이렇게 쭉 가공을 하다가 만약 이제 경사진 구간에 오게 되면요. 그래서 경사진 구간에 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원점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공, 수평 가공할 때는 직경에는 절삭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상 원점을 이렇게 따라서 간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공구가 여기에 있어도 여기도 가공이 다 됩니다. 참고로 얘가 수직하게 올라가도 작업은 다 되는데 문제는 테이퍼지면서 작업할 때는 실제 이 원점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테이퍼진 구간에 미절삭이 발생이 돼요. 미절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정 기능을 사용해요. 보정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정 무시가 되면서 그렇다고 얘가 마스터캠에서 원점 기준에서 작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스터캠은 자동으로 중심에서부터 도형에 여기에 인식을 다 해서 그래서 마스터캠으로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 컴퓨터라는 거는 마스터캠에서 컴퓨터는 이 노자를 다 인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수동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인식을 해서 자동이 이 도형의 위치를 다 파악을 해서 여기가 자동으로 붙어서 알아서 반경치를 도형에서부터 떨어진 반경치 좌표를 계산을 해서 G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툴을 보면요. 이 도형으로서 경로가 이렇게 안쪽으로 생기는 게 나올 거예요.
그쵸? 아까 필렛 있는 구간에도 이렇게 살짝 도형으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생기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캠에서는요, 원점이 여기니까 미접착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얘가 이 도형이랑 접하게 만나게 되고, 경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패스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경로가 도형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상 원점이랑 이 도형이랑 여기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동으로 캠에서는 컴퓨터라면 이 도형을 인식해서 경로가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줘요. 이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이 노즐 값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붙으면서 이 경로를 조정하는 게 그래서 컴퓨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자, 원점을 도형의 중심으로 잡았을 때 자, 보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원점은 이 노즐의 중심을 일단은 여기를 원점을 하는 거예요. 자,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만약에 요게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G40 캠에서는 요게는 그거 안 하면 제가 따로 설명 안 했는데 나중에 보정의 형태 가시면 그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보정의 선택을 하면 컴퓨터 컨트롤러 중복 보정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안함이 하나 있죠. 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앞에는 따로 캠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 이제 원점은 인선 보정의 중심을 원점으로 했을 때 먼저 그 아래 도정 형태 보면 안함이 있어요. 안함으로 했을 때 원점이 여기 중심이 원점이 돼요. 그러면 자, 가공할 때 이렇게 돼버려요. 자, 보정 형태를 안함을 하면 공구 노즐화를 중심을 기준해서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중심이 이 라인을 따라서 가공을 하면 전체적으로 노즐만큼 과절삭이 발생이 돼요. 너무 많이 그랬나? 자, 과절삭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42는 우측 보정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니까 중심 위치가 이쪽 방향으로 빠지게끔 그러면 노즐의 중심이 이쪽으로 빠지게끔 하는 거면 안 하면 가운데 라인을 원점을 여기로 했을 때 가운데 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요게 컨트롤러예요. 컨트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G42의 컨트롤입니다. 자, 그러면 좌표는 요게 체인으로 이 도형의 좌표가 나와요. 안함도 도형의 좌표가 나오고요. 중심이 도형의
좌표 x, z 이런 좌표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G42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노조할 값. R0.8을 이 노조할 값을 어디에다가 기계 파라미터에다가 기계 보정화면에다가 노조할 값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노조할 값. 그리고 공구의 형상 번호. 그래서 그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복 보정은요, 중복 보정은 G42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좌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형상을, 도형의 인선을 인식을 해서 좌표가 자동으로 빠지면서 계산돼서 나와요. 그래서 중복 보정에는 노조할 값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값은 0으로 돼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또, 그래서 선반에서는 또 중요한 거 뭐가 있냐면, 그래서 가상 인선 번호 및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서 방향을 3번을 써줘야 돼요. 내경 가공은 2번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외경 가공은 3번을 써줘야 돼요. 노조할 값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형상 번호를 잘못 써주면, 3을 써줄 거를 2번으로 써주면 방향이 잘못 인식돼가지고 정확하게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수대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그래서 기계 기계 보정 화면에서 보면 공구, 1번 공구에 대한 보정값, X값과 Z값을, 좌표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조할 값 0.8. 자, 항삭이면 0.8. 컨트롤 넣을 때는 0.8 넣어줘야 돼요. 근데 중복 보정에서는 0.8 안 들어가도 돼요. 0으로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로 쓸 때는 42가 나오니까 그래서 형상 번호 요거를 3번, 요거 방향은 가상 인선 번호 방향을 정확하게 3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